지난 10년 이상 세계는 중국의 강력한 부상을 목격해왔습니다.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에서도 두드러진 성장을 보여줬죠. 이 부상의 중심에는 한 이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진핑 주석입니다. 그는 마오쩌둥, 이후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중화인민공화국을 부흥시킨 위대한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중화민국의 꿈이라는 외피 아래 개인의 권력을 숨긴 현대판 독재자일까요? 시진핑은 천년의 공과를 남긴 마오쩌둥과 같을까요? 아니면 딩 샤오핑처럼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로 기억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시진핑의 화려한 겉모습을 한 겹씩 벗겨내며 그가 과연 왕자 없는 황제인지 아니면 21세기 중국의 위대한 개혁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합시다. 태자당, 타이지당, 죄입. 출신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운명을 쥔 인물로 시진핑은 1953년 권력 엘리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시중신, 엑세 총슈는 중국 부총리이자 마오쩌둥과 함께 나라를 통일한 공신 중 한 명이었죠. 공신들이 영광과 부귀를 누리거나 최소한 평온한 삶을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오쩌둥은 명나라 주원장처럼 공신들을 모욕하고 감금하고 처형했습니다. 시진핑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3세의 나이에 그의 가족은 마오쩌둥과 그의 아내 장칭가를 비판한 작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노동교화소로 보내졌습니다. 시진핑은 산시성 애샨시 셴의 척박한 시골, 개도 돌을 먹고 닭도 자갈을 쪼아 먹는 곳에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분뇨를 나르고 소를 치고 돌을 옮기는 일을 했죠. 하지만 그는 운명을 원망하거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기복 속에서도 그는 언젠가 자신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진핑의 인생은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과 문화대혁명, 웬카다금행의 종말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했고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도움으로 칭화대학교 킹화다시옥에서 공부하며 중국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부총리의 비서로 정치 경력을 시작했죠.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북경의 화려한 삶을 버리고 20년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허베이성, 해베이성, 정딩현 쟁띵센의 부서기로 시작해 샤먼, 푸젠성, 후겐성의 지사로 일하며 관직을 천천히 쌓아갔습니다. 신속한 승진은 없었죠. 큰 전환점은 저장성 제재장성 체례로 발령받으면서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이 지역에서 그는 5년간 성당서기로서 민간 경제 발전, 반부패, 산업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추진하며 저장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시진핑이 북경에서 묵묵히 일할 때 후진타오 주석은 중난하이에서 그의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하며 후계자로 점찍었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수많은 인재들 사이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했죠. 중국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운이 좋게도 2007년 상하이 당서기가 부패로 체포되면서 시진핑은 상하이로 발령받았습니다. 북경 다음으로 중요한 이 도시에서 그는 같은 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며 중국 권력의 핵심에 들어섰습니다. 1년 뒤 그는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공식 선출되어 국가부주석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라이벌인 보시라이 역시 태자당 출신이자 공신 보이보지어의 아들 또한 이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았죠. 후진타오가 총서기직을 떠나기 전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오염, 경제 불균형, 그리고 특히 당의 신뢰를 위협하는 만연한 부패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때 총칭의 공안국장 왕리준, 이 갑작스럽게 청두 치행두의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쳐 보호를 요청하며 정치적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보시라이의 몰락이라는 정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왕리준은 보시라이의 부패, 뇌물수수, 권력남용,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살인을 은폐한 혐의를 폭로했습니다. 중난하이의 비밀들이 미국에 노출되며 북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이 사건을 처리하라고 맡겼고 결국 보시라이는 종신형을 받았으며 시진핑의 주석으로 가는 길은 활짝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이 호랑이와 파리 잡기 다이후 파이잉라는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부패인가 개혁인가 아니면 정적 숙청인가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시점은 중국 정계에서 특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2012년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후진타오의 총서기 임기가 끝났고 보시라이 사건은 국내외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부패는 더 이상 개별 사례가 아니라 권력 구조와 사고방식에 깊이 뿌리내린 문제였습니다. 관료들이 공공 프로젝트와 인프라 개발에서 이익을 챙기고 친인척이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 흔했죠. 소셜미디어와 언론의 발달로 고급 차와 호화 빌라를 소유한 관료들의 이야기가 국민의 분노를 샀고 부패가 당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시진핑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 호랑이와 파리 잡기 다후 파이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패가 공산당을 위협하는 가장 큰 암이라고 선언하며 당의 기율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서구 언론과 인권운동가들은 이를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시진핑은 강력한 파벌의 지원 없이 전략적 선택으로 총서기가 되었기에 이 캠페인은 그의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10년간의 반부패 운동으로 200만 명 이상의 관료가 처벌받았고 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용캉, 초우용캉, 군 장성 쉬차이허우, 괴추사이호, 제오세, 거보슝, 구버슝 등 120명의 고위 관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일부는 돈을 들고 해외로 도망쳤지만 여우사냥 례호싱동과 천망 템왕숑동 작전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추적당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시진핑을 부패를 뿌리 뽑고 당을 정화한 구세주로 칭송하지만 관료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희생양이 될까 두려워 결정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제 발전과 인프라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부작용도 생겼죠. 다양한 파벌의 관료들이 처벌받으면서 캠페인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을 쌓았고 덩샤오핑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사회를 통제하며 2018년 국가주석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며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계속 유지할 길을 열었습니다. 세계는 놀랐습니다. 마오쩌둥 사후 장쩌민, 장제민과 후진타오는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고 덩샤오핑도 14년 정도만 권력을 잡았죠. 중국 지도부는 마오 시기의 독재와 가족 정치의 그림자를 두려워했지만 시진핑의 권위는 그 교훈을 잊게 했습니다. 그는 사회 통제를 강화하며 언론, 방송, 외국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고 위챗, 웨이신, 웨이보 이르글 웨이보이제 같은 국내 플랫폼을 엄격히 감시했습니다. 서구의 언론 자유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랍의 봄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5억 개 이상의 AI 기반 안면 인식 카메라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잠들지 않는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했고 사회 신용 체계 시하이 신용 TC로 시민의 행동을 감시하며 위반 시 기본 권리마저 제한했습니다. 시진핑은 티베트, 세이창, 객캬, 신장, 제쯔, 홍콩, 션권 같은 민감 지역에 강력한 통제를 가했습니다. 신장에서는 테러 사건 후 수천 개의 재교육 캠프 사이초유 인구를 세우고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며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국양제, 이국우령지 원칙을 약화시키며 2020년 국가보안법 부국자 안전화를 도입해 반정부 활동을 억압했습니다.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에서 문화 대혁명 피해자 그리고 평범한 관직을 거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인물입니다. 한 손으로는 개혁을 추진하고 글로벌 전략을 펼쳤지만 다른 손으로는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부흥시키는 개혁가일까요? 아니면 21세기 독재자일까요? 그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강철 같은 규율로 초강대국의 꿈을 추구하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희생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진핑은 위대한 개혁가일까요? 현대판 독재자일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